조선에는 태어난 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양반이어도 어머니가 첩이면 그 자식은 평생 서자였습니다. 과거를 볼 수 없었습니다. 관직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제삿날 정실 자식들 뒤에 서야 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눴어도, 같은 하늘 아래 살았어도 조선은 그 선을 법으로 그어놓았습니다. 지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늦가을 어느 날 저녁, 한 주막에서 박문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허름한 두루마기, 낡은 갓. 옆 탁자에서 중년 사내가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상투는 단정히 올렸지만 눈빛이 오래전에 꺼진 사람 같았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혼자 드십니까? 사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 과거방이 붙었습니다. 저는 보지도 못했지요. 왜요? 서자니까요. 사내의 이름은 윤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양에서 이름이 알려진 고위관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첩이었습니다. 윤성은 어려서부터 글을 읽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일어나 책을 펼쳤고 밤이 깊도록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서 삼경을 줄줄 외웠고 시를 지으면 어른들이 감탄했습니다. 동네 훈장도 아버지의 지인들도 입을 모았습니다. 이 아이는 장원급 제감이라고. 아버지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서자인 아들을 남몰래 아꼈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밤늦게 글씨를 고쳐주었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달라지면 내 재주를 펼칠 날이 올 것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던 날, 이복형이 찾아왔습니다. 비단 도포에 상투를 곱게 올린 정실의 아들. 내가 이 집 자식인 줄 아느냐? 짐 싸서 나가거라. 윤성은 그날 이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과거 응시 자격도, 집도, 아버지의 흔적도. 그 후 몇 해를 그는 글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을 모아 천자문을 가르치고 그 품삯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가르치는 일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복형이 관아에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서자가 서당을 열고 양반 자제들을 가르치는 것은 분수를 모르는 짓이라고. 관아는 이복형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재능이 죄입니다. 서자에게 재능은 그냥 죄예요. 윤성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박문수가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그는 사흘을 움직였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유서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복형이 감춰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가깝게 지냈던 노복을 찾아갔습니다. 노복은 처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그 어른이 아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복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창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유서가 있었습니다. 윤성에게도 재산 일부를 남긴다는 내용. 서자이지만 내 자식임을 잊지 말라는 아버지의 글. 박문수는 그 문서를 손에 쥐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복형이 관아의 허위로 고발장을 넣은 증거도 확인했습니다. 고발장을 대신 써준 아전을 찾아 증언도 받았습니다. 나흘째 아침, 이복형이 관아에서 나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단도포가 가을 햇살에 빛났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이복형의 발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박문수가 두루마기 안에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둥근 원형 안에 말 3마리가 새겨진 청동패. 손바닥만한 그 패 하나가 서늘한 가을 햇살에 번쩍였습니다. 이복형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언장 은닉, 허위 고발, 서자 재산 강탈. 이복형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서자 주제에 무슨 재산이냐고. 법도에 맞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박문수가 유서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선명했습니다. 이복형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습니다. 윤성에게 유서가 전해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유서 위로. 조선의 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자는 여전히 서자였습니다. 과거를 볼 수 없었고 관직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한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자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끝까지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박문수는 그 모습을 등 뒤로 하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죄로 평생을 버려진 자식들이 있었다. 조선의 서얼들은 그렇게 태어난 자리가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문수는 그 운명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